그럼 3교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3교시는 노인의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이제 첫 번째로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이 일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시군구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곳이 그래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그래서 노인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노인 일자리라던가 사회활동 지원할 때 이제 목적이 노인분들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이제 집에만 하루 종일 있으면 이제 활기차기보다는 약간 좀 소외감, 우울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행복하고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지 그 중에 나에게 맞는 일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일자리라던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당연히 기본은 만 65세인데 이제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으로는 공공형 그래서 어떤 이제 공공팀, 뭐 보건소라던가 뭐 동사무소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도 있고 사회 서비스형, 근데 사회 서비스형인데 선도 모델이라던가 뭐 시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뭐 음주운전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프랜카드 들고 이제 돌아다니신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 같은 거를 손수 이제 치우면서 쓰레기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버리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시장형이라고 해서 노인분들이 어떤 그 사회 활동을 하면서 일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장형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노인분들이 공공형이나 뭐 그 사회 서비스 선도 모델이라던가 시장에 참여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이기 때문에 직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갖고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이제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면서 소득이 발생이 돼서 이제 편안하게 이 정도면 괜찮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노인 자원봉사라고 해서 앞에서도 계속 자원봉사에 대해서 이제 말이 나왔었는데 이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회 참여.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혼자서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리고 노인의 인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사회 초년생들, 젊은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인분들의 하고 있는 어떤 이제 노하우라던가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서 극대화해서 최대한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이 자원봉사인데 이 자원봉사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노인 자원봉사 클럽이라고 해서 노인분들의 봉사단을 조직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운영 지원할 때 이제 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을 통해 가지고 뭐 자원봉사 같은 거 그러니까 자원봉사 중에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노인이 노인을 돌봐주는 뭐 그리고 우리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이제 지원을 해줄 때 이제 가장 공감이 잘 되는 게 노인이 노인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인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이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네, 경로당.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이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이 경로당에 오셔서 여기 보시면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 뭐 기타 여가 활동을 하는 곳인데, 이런 친목 도모 와가지고 뭐 같이 뭐 취미 생활을 한다던가 같이 어울려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누구네 집에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뭐 어떤 사람이 좀 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친목 도모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도구, 그러니까 공동 작업장을 운영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부업 같은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구가 있어야지 이제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도구를 또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 주체는 시군구다. 그러니까 좀 지자체에서 이 경로당을 운영을 해주고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단은 경로당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강제적인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내가 이제 경로당에 가서 이런 것들을 한번 어울리고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시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뭐 그 노인 학대 지킴 센터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원한 그 장소를 제공을 해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자원봉사 단체 같은 거를 운영할 때도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어떤 이제 뭐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줘서 이제 구성을 하게 한다던가 이런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가지고 친목 도모도 하고 취미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독거노인 생활교육 장소라고 해서 이 독거노인은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좋다라는 것들을 교육시키는 장소.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 집에 다 각각 가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단체로 여러 혼자 사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교육을 시키는 게 더 좋은데, 이런 교육 장소가 경로당인 경우가 많다. 자, 그리고 지역사회 독거노인 보호 기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자서 계시면 식사를 잘 못하신다? 그러면은 경로당에 오셔서 같이 점심을 드시게 하는 것도 보호 기능에 들어가고, 또 내가 혼자 사는데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뭐 감기에 걸린다던가 건강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경로당에 오셔서 따뜻한 공간에서 쉼터를 제공을 받는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보호 기능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친목 도모, 여러 사람들이 노인분들이 와서 쉬는 장소도 있고 같이 와서 어떤 취미 활동, 그래서 뭐 같이 이제 꽃을 이제 예쁘게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공동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업처럼 어떤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을 하게 한다던가, 각종 정보 교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보 교환도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습득할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도구를 지원해 주는 게 이 경로당이고, 경로당은 시군 구에서 이제 주로 사업을 이제 그
이끌어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이 있는데요. 자, 노인복지관도 시군 구에서 이제 주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이 노인복지관은 약간 경로당하고 조금 더 비슷한데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게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사회 참여 활동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 취약 노인분들을 위한 케어 기반 구축 및 확충, 그 다음에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 참여 여건 조성 및 활성화, 그 다음에 소득 보장을 위한 이제 다양화, 내실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하고 조금 비슷한데 이거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노인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곳이 이 노인복지관.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노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아본다던가 이런 것들의 다양성을 제공해 주는 곳이 이 노인복지관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인교실이라고 해가지고 노인교실, 교실은 뭔가를 배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는 곳이 노인교실인데 뭐 취미를 조금 더 이제 배우고 싶다던가 건강 유지를 위해서 뭔가 배우고 싶다던가 아니면 내가 뭔가 일을 해가지고 이제 소득을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 일에 관계된 거를 조금 더 이제 배운다던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노인교실이고요. 자, 노인교실은 기본적으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뭐 취미, 여가, 건강, 교양, 참여, 사회 참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주는 게 노인교실인데, 그러니까 노인교실에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는데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그 중에 나한테 필요하다, 내가 좋아한다 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게 노인교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노인 돌봄 지원 서비스라고 해갖고 이 맞춤형 노인분들한테 맞게 우리가 돌봐주는, 그리고 노인분들이 일반 생활을 하실 때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서비스인데, 여기 보시면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뒤에 있는 것들하고도 다 연관이 되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던가 뭔가 장애를 갖고 계신 노인분들이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낮에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인데 뭐 1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다, 뭐 이러면 이제 뭐 119가 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내가 전화를 했을 때 119를 누르기가 어렵다 그러면 단축번호 하나만 딱 누르면 이제 뭐 경찰이라던가 구급대에 연계가 된다던가, 이런 이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가 있고, 또 양로시설에 IoT 사물 인터넷 활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사람을 부르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말만 하면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이런 이제 비대면 돌봄 서비스라던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뭐 선풍기라던가 에어컨이 틀어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에어컨 리모컨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말을 통해서 에어컨 좀 틀어줘, 선풍기 좀 틀어줘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사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이제 그 체계적인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독거노인분들 공동생활 홈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약간 가정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생활 홈을 이제 그룹 홈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제 혼자는 외롭고 혼자서 생활하기에는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곳에 들어가서 이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던가, 우리 뒤에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근데 노인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노인 학대 피해 노인분들을 위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운영을 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노인 학대의 피해를 당한 분들의 쉼터를 제공한다던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던가, 아니면은 가해자 상담이라던가, 이런 모든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곳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해서 활발하게 이제 운영을 하는 이런 게 이제 그 노인 돌봄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분들,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으로 식사를 잘 못해, 밥을 잘 못 드시는 분들, 결식 우려가 있는 분들한테 무료 급식 지원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푸드뱅크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푸드뱅크 같은 거를 통해서 도시락 배달을 한다던가 반찬 배달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료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밥을 못 드시는, 식사를 못 하시는 노인분들이 없도록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폐지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 리어커라던가 자전거를 통해 가지고 폐지 같은 거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모아서 보호해 준다던가 지원해 준다던가 이런 서비스가 들어가는 게 이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하나씩 또 살펴보자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 맞춤, 그분에 맞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생활하기가 조금 약간 어려우신 이런 노인분들, 그러니까 취약 노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약자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생활하기가 어려우신 이런 상태의 노인분들, 이런 분들한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가지고 그 맞춤형,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여서 혼자서 생활할 수 없다, 아니면 경제력이 이제 없어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에게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여기 보시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또 노인의 기능이나 건강을 유지하거나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아까 눈이 안 좋으시다 그러면 아까 실명 예방 사업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 가지고 그 노인 복지가 돌아간다, 노인 복지가 운영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노인의 상황에 맞게, 그분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자, 맞춤형 서비스 보시면 일단은 사업 대상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라고 인정되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독거노인이시거나, 그러니까 혼자서 생활하시거나 조손가족,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키우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경제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령 부부, 그러니까 고령 부부, 노인분들만 사는 이런 부부 가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그 뭐 자녀들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체적 기능 저하라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질병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보시면 우울감,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던가 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질병이 있으면 우울감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뭐 자살 위험이라던가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독사, 이제 그 돌아가실 때 혼자서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이런 고독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특화된 서비스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노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대상자 선정 기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상군을 조금 나누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점 돌봄군, 일반 돌봄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놨어요. 그래서 뭐 독거노인이나 조손가족, 고령 부부 가족 중에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좀 가야 되는 그 누군가가 가서 돌봐줘야 되는 서비스도 굉장히 많고 연계 서비스도 많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점 돌봄 서비스에 들어가서 월 20시간에서 40시간 미만으로 직접적으로 사람이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연계 서비스나 특화 서비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병원하고 연계를 시켜드린다던가 아니면은 심리센터라던가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군이 이제 여기 시간이 좀 많고 많이 이제 그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 중점 돌봄군이 있고, 일반 돌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위험하기는 한데 극도로 위험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조금 그래도 좀 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반 돌봄군에 들어가서 월 6시간 미만, 그러니까 16시간, 그러니까 월 6시간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매일 안 가고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간다던가, 그러니까 가서 직접적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시간도 적다던가, 그러니까 가서 상담이라던가 교육 이런 것들만 필요하신 분들은 일반 돌봄군, 그래서 이제 서비스 제공을 할 때 직접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안전 지원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일상생활을 지원해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연계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한다던가 아니면 특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심리센터에 뭐 이렇게 연결을 해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분들을 위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군구에서도 운영을 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그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하고 소방서에서도 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화재가 났다라고 했을 때 이제 소방서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가게 된다던가, 응급 호출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움직이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할 때 응급 혼출기 이렇게 단축을 이렇게 버튼 같은 거 누르면은 이제 구급대가 바로 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여기 그 사업 대상 보시면 독거노인 혼자 사시거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고, 여기 보시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이런 서비스, 그리고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전화를 통해서 이제 뭐 안부 전화를 한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게
이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동생활 홈 서비스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살다 보면 아무래도 고독사라던가 자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서 쓸쓸하게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우울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살을 시도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목적 중에 하나로 만들어진 게 이 공동생활홈인데요. 이 공동생활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혼자 사신다고 해서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소득,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건이나 건강, 뭐 이렇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건강하지 못한다던가 주거, 그러니까 내가 혼자 생활할 수 있게 편하게 만들어진 집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던가 사회적 접촉이라고 해가지고 뭐 친구나 옆집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자주자주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그런 거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분들 중에 이제 공동생활 홈에 들어가는 게 더 좋다라고 이제 인정될 때 이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아까 앞에서 노인 학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노인 학대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이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그러니까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권리, 당연히 누려야 되는 이익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한편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식 개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한테 막 말을 함부로 한다는 던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노인 학대에 들어가고, 노인분들은 맨날 젊은 사람들한테 뭐 도움만을 요구해, 이것저것 해달라고 해, 노인 복지가 너무 많아, 뭐 이런 이제 안 좋은 인식들을 이제 바꾸는, 개선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그러니까 노인보호 전문 기관을 통해서 노인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억울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사업기관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인데요.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일단 모든 노인이 해당이 되고, 근데 이제 모든 노인 중에 노인 인권에 문제가 있거나 노인 학대가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뭐 무시를 당한다던가, 그 다음에 뭐 노인 자살의 위험이 있거나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권익, 그러니까 노인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권리, 노인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이익,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는 게 노인보호 전문기관이고요. 사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거든요. 그래서 학대를 당하면 이제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 안전한 장소에서 또 이제 서비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전용 쉼터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전용 쉼터는 들어가셨다고 해서 사망할 때까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기간 동안은 이제 그 학대를 당한 피해 노인분들을 위해서 보호 조치라던가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런 게 이 전용 쉼터가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어떤 일들을 하냐면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로부터 분리를 해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고, 숙식 제공, 그래서 잠자리, 식사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뭐 학대를 당했다, 그러니까 뭐 때렸다, 무시했다, 아니면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뺏겼다, 이랬을 때의 그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이 전문 심리 상담이라던가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가지고 좀 심리적으로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 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해소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을 또 해주게 되고, 또 하나 하는 게 노인 학대 행위자, 그러니까 가해자분들이 이제 노인 학대 가해자가 주가 좀 가족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원 가족으로 이제 다시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학대 행위자 가해자에 대한 전문 상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노인 학대 피해 노인, 그러니까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이런 이제 장소를 제공을 해주는 게 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우리 학생들 이제 그 교재 같은 거 많이 보면서 복습을 하시고 예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